네,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마감 스퍼트와 함께 이번 주에 첫 거래일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 해석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반도체 오전부터 강했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뺏겼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83,300원 지금도 잘 지켜내고 있는 구간 나타나는데요. HBM 관련해서 오늘도 정말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송태현 과장님, 일단 HBM3 12단 통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다, 아니다. 말이 오늘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근데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언젠가 될 거고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가를 무너뜨리는 대로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HBM4에서 어쨌든 결집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더해서 D램과 낸드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효과를 충분히 8만 원대에서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진짜 이거일까요? 10만까지 바라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일부 물량 정리가 필요한 건지요? 지금 굳이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굳이 전자나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선택이 보다 더 오퍼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그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반도체에서 꺾여 나가는 이런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빠르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생각은 크게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 SK 하이닉스에서는 결국은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그 둘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HBM 관련돼서는 또 진입에 대한 거는 이견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진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 큰 물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량 자체는 제한적이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관련돼서도 크게는 가격적인 측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는 이 6개월 단위로 가격에 대한 협상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뒤에는 약간의 다른 논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HBM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요 근래는 레거시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레거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은 관련돼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공장 증설에 따라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장비주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거시 관련돼서 좋아진다는 건 결국은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오게 된다는 걸 테니까 그런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게 됐을 때는 테스트, 소켓 이런 부분이 당연히 좋아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까지도 함께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요 근래에는 그냥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출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는 중요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노출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TFE라는 종목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스터 관련된 소켓 업체인데 이 업체 자체가 삼성전자랑 관련돼서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모두 다 지금 물량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컨택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TFE로 그것을 더욱더 해지하면서 더 오퍼폼을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에서 끊어갈 이유보다는 보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하자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신유진 부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질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차트 넓게 보면 웅덩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웅덩이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한 직전 고점인 한 88,000원?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해 보이고요. 한 10만 전자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좀 넘는 수준인데 EPS 추정치가 계속 더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85,000원, 뭐 88,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해 보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되려면은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과거에 항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하이닉스한테 밀려서 이제 2등으로 내려왔고요. HBM3 뭐 12단 드디어 컬통과 됐다고는 하지만 HBM4 선단 공정인 HBM4에서 아직도 하이닉스 대비 네, 좀 현재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HBM3도 점유율 면에서도 하이닉스가 당연히 조금 더 앞서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거로 보는 이유는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의 성과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만으로도 이전의 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보려면 1등 자리를 다시 탈환하거나 혹은 뭐 파운드리 쪽에서의 뭐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뭐 10만 원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당연히 계속 매수 전망, 긍정적인 전망 유지 중에 있고요. 이미 뭐 지금 한 시총이 한 260조 정도 부분인데 저는 1차 목표 1차 350조 보고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 가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빅테크가 여전히 주도하는 장인데 이러한 것들은 시대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도 그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계속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생각돼서 계속 빅테크 주도하는 장이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요. 국내 또한 뭐 AI 관련해서 뭐 삼성 하이닉스 필두로 저 소부장까지도 되게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거로 생각해서 최근 급격하게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잘 선별해서 가면은 좋은 수익 계속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포트에 없어서 소외를 느끼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럼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어서 사실 다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격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라면은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소부장보다는 네. 지금 하나도 대형주? 없다 했을 네. 때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야 언제나 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조정이야 당연히 충분히 올 텐데 그럴 경우에 조금 소부장 쪽을 그때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면 반도체는 가져가야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소부장 쪽으로 그때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지 두 분 모두 의견은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지 관점으로 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정고를 돌파시키는지 88에서의 어떠한 변동이 나오는지 저희는 계속 추적을 이번 주에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양대 시장을 이끄는 1등 종목들 먼저 저희 점검해보죠.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얘기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20일에 기사가 나왔죠. 알테오젠입니다. 일단 너무 말 많고 탈 많았었던 종목인데 지금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이 가능할까요? 이전에는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왔는데 다시 원래 본연의 모멘텀 키트로다 SC 승인이라고 하는 정말 모두가 기다렸었던 재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옷자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는 추가 방향을 어디로 갈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는 트레이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요? 사실은. 네, 오늘 52만 원권에서 50만 원 초반 정도의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상 많은 알테오젠 주주분들께서는 기대가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뉴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느냐 혹은 오늘 여기서부터에 대한 세론이 나오느냐 이것도 계속적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이 오늘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일부에 이 세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잘 소화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3분기 때 이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관련돼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 매출로 일정 가량의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늘의 다소의 변동성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일부 줄이셨던 분들이라면 종가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팔았던 물량만큼은 다시 사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ING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말로 가면 가게 될수록 바이오 섹터가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알테오젠이 여기서 빠질 일은 없을 테고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생각해봐서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이라면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쪽에 있어서는 방향성 맞다 의견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렇죠. 오늘 근데 딱 단일 캔들로만 보면 헷갈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팔아야 돼, 보유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사야 돼. 온갖 심리가 오늘 캔들로 다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평가 주세요, 신 부장님? 근데 이것도 함부로 팔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함부로. 네. 트레이딩 할 거였으면 NXT 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좀 줄였다면은 다 팔면 좀 힘들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될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쵸. 오늘 나온 재료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주가도 너무 약한 편이긴 하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린 영향도 좀 큰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윗꼬리 단계, 음봉 단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당분간 조금 흘러내림이 있더라도 저는 오늘 아랫꼬리를 저점으로 지지하면서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요새 바이오 쪽 수급도 굉장히 좋고 또 그 안에서의 순환매도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알테오젠도 계속 갈 거로 보이고요. 예. 다만 뭐 최근에는 좀 알테오젠이나 뭐 리카켄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약하고 뭐 올릭스나 뭐 오늘 삼천단 제약 그리고 뭐 D&D 파마텍은 좀 이슈도 있었지만 네. 그리고 뭐 프로티나 이런 업체들 흐름이 좋은데 저는 이런 쪽에서의 수급이 당분간 좀 더 좋을 거로 생각해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당분간 이쪽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단 금리나 사이클이고 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정부에서도 바이오 육성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오퍼도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게 보고 바이오 쪽도 이런 흐름 타서 계속 좋을 거로 보여서 종목 선별 그 안에서 잘해서 큰 수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권가에서 말하는 목표 주가가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게 되는데 오늘 70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 리포트가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를 잡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는 어느 정도로 두세요, 부장님?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올릭스나 네. 뭐 프로티나 이런 다른 새로운 좀 네.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좋을 거로 보여서 좀 수급이 흩어지는 그런 모양도 좀 나올 거로 보여서 알테오젠이 뭐 빠진다, 여기다 뭐 크게 조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쪽에 조금 더 몰릴 수 있어서 저라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서 알테오젠에 다른 대한 쪽으로 비중을. 그렇죠. 네. 바이오 전체를 덜어내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순환매 쪽 바라보며 비중 조절에 나서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D, 올릭스 이런 뭐 프로틴이나 말씀해주신 종목군이 오늘 좀 강하긴 하지만 추가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네. 예, 이렇게 보시네요. 비만 얘기 나왔으니까 송태용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D&D 퍼마텍 상한가가 참 움직임이 시장에서 오후장 가장 핫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있어서는 추가 강세를 그럼 역시나 보는 편이신가요? 근데 상한가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갭은 뜰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메세라 관련돼서도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메세라가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수되는 가격이 한 10조 정도 되니까 20% 정도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메세라가 더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거기서부터에 대한 가격 상승을 D&D 파마텍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올릭스라든지 아니면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비만 쪽도 나쁘지 않은 섹터임은 여전하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는 확실히 요 근래에는 수급이랑 차트가 조금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이 좀 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추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 특히 큰 종목군들이 이슈가 확실하게 붙으면서 오늘 시세가 나오는지라 이 안에서의 순환 과정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시나리오로 그려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굵직한 종목 중에 하나죠. 로봇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가 확실히 강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또 휴머노이드 단으로 그 수급이 확산이 되려나 싶었던 게 지난주 장까지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 주 첫날인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진출 노린다, 그 업체를 품는다라는 이슈와 함께 올랐죠. 다만 윗꼬리는 조금 보여지는데 무시할 수 없는 거래량이 1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그 전에 가장 큰 거래량은 두산 로보틱스가 밥캣 품는다라고 했을 때 만들었었던 그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좀 다시 방향을 위로 올려 세우려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데 로봇주는 추가 움직임을 이제 휴머노이드 단에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송태용 과장님?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로봇이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9월에 가장 핫한 섹터가 로봇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차츰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지난주 후반부터 좀 하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로보티즈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종목군들이 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날의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로봇 관련돼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요 근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 전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로봇주들이 그 9월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서 수급을 조금 뺏기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라고 말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관련돼서 인수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종합적인 이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서에 대한 도약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스토리적으로 많은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혹은 대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요 근래 로봇의 트렌드로서는 조금 맞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턴까지 다 돌고 로봇 섹터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돌지 못하고 끝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내가 트레이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이 손절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버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 전반의 시선은 어떠세요? 많이 강하게 9월 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에 대한 섹터의 대장을 이제 피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은 없겠는데 생각보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선택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이 막 올라갈 때 이 종목이 맞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따라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로봇 섹터가 조금 지금에서는 약간 과열된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끝자락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회보다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으로 의견 주셨고,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른 게 없기는 하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는 점수를 좀 주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신유진 부장님께 그럼 기술적인 분석 듣겠습니다. 어쨌든 돌파를 해냈다라는 것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 잘 나갔었을 때는 아니더라도 최근에서는 조금 더 상승룸을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더 상승룸 보고 있고요. 그쵸. 로보티즈가 좀 대장격이긴 한데, 시총 사이즈로는 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크긴 하죠. 근데 저는 요새 보면은 수급이 좋고 뭐 또 돈이 몰리는 게 좀 대형주 쪽으로 기대가 돼서 두산 로보틱스 오늘 거래량 터지면 올라가는데 조금씩 거래량 줄면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형주 면에서는 오른 게 없어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 또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로봇주들이 너무 그쵸 핫하긴 했죠. 뭐 근데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수혜를 좀 입었었던 것 같고, 다만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큰 편이어서 트레이딩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로의 접근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하고요. 다만 그 AI랑 함께 로봇 섹터 또한 저는 돈이 계속 몰리는 섹터로 생각돼서 저는 이쪽을 좀 길목을 잘 지키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라면은 괜찮겠다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로봇은 일단 너무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속에서 확산이 또 재료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룸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노리는 것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뜨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애플이 결국에는 안 좋을 것 같이 뭐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중국에서도 많이 팔립니다. 여기저기 사전 예약에서 많이 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이 오늘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갑니다. 자, 너무 안 갔죠. 삼성전기랑 다르게 LG 이노텍은 너무 못 갔습니다. 이제는 좀 가려나요? 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재료가 좀 신선하지는 못해요. 사실 아이폰 관련된 판매량, 그를 통해서 이 플레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집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관련된 벤더들의 회사들은 주가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료 자체가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재료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원래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BH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 많은 부분 조정을 받았었고 그 조정을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씩 다시 쌓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룸은 더 열어볼 수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룸 자체를 많이 이제 열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5에서 10%를 계속 끊어 먹으면서 가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상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너도 나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폭발력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역시나 시장에서는 이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권을 먹는 정도의 이슈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대응하듯이 오히려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긴 추세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조금 아직인 걸까요? LG 이노텍이 그래도 오늘 좀 돌파의 흐름을 나타내곤 있는데 여기서 계속된 롤링이 이어질지 신유진 부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좀 그리고 계세요? 일단 그쵸. 오늘 옛날에 LG 이노텍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많이 해서 달랐죠. 그쵸, 바라보는 게, 옛날에는 애플 아이폰 하면은 당연히 LG 이노텍이나 네. BH 꼽았었는데요. 과거에 아이폰이 한창 잘 나갔을 때는 판매 대수는 당연히 디폴트로 당연히 잘 나오는 거였고, 그 안에서 뭐 점유율이 어떠냐 그런 것들이 변수였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아이폰 판매 대수에 좌우되기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할인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 할인이나 그런 단일 고객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격대는 부담도 좀 적고 밸류 면에서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어서 전 주가는 우상향 이어갈 거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이폰 당연히 17 판매 대수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주가 올라갈 개연성 크고요. 예. 애플도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 올라갈 테고요. 근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노텍 하면 이제 삼성전기도 같이 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지금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더라도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AI 시대에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고부가 가치 쪽의 수요 급증으로 MLCC에서도 고부가 가치 쪽의 수요 급증으로 Q와 P가 모두 다 함께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기판 또한 고부가 가치 기판, 그리고 카메라 또한 그쪽에서도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여서 저는 삼성전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가는 방향을 잘 그리고 있는 삼성전기 쪽에 더 큰 무게 주고 계시네요. LG노텍은 예전에 애플 하면 LG노텍이라는 공식이 많이 옅어지고 있는 만큼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여길 염두에 두고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두 분의 의견으로 공통되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요즘 미국에서 양자가 뜨거워서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보안 이슈까지 묻게 되면서 ICTK에 대한 움직임, 저희도 좀 집중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활용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점수 주실까요, 과장님? 일단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양자 관련돼서 이제 보다 더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근래 이제 ICTK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많은 부분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뭐 증가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향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은 틀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조금 더 이 부분에서에 대한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ICTK가 바닥에서부터는 일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에 대한 이러한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조금씩의 변동성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동일하게 지금 구간에서의 진입 타점도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신유진 부장님? 네, 저도 우상향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글로벌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의 심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주가는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오, 네.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좀 더 윗방향으로 보시네요. 정고 라인 때까지는 그러면 좀 보시는 관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에 22,000원을 넘어서기는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로 ISTK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